등대지기 3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농장 주인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염으로 연달아 쓰러져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단서를 찾아야 할까요? 1998년 말레이시아 이포. 이곳은 마을 전체가 양돈업으로 불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돼지 농장 주인들이 하나둘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증상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환자들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단 결과 이는 뇌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양돈업에 종사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지체 없이 가장 흔한 뇌염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 즉 JE였습니다. 정부는 이 진단에 근거해 즉시 방역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마을 전체에 강력한 방역 연물을 뿌려댔습니다. 군인들까지 투입되어 모기 서식지를 찾아다니며 살충제를 살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이 사태가 곧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줄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모기 활동이 뜸해지는 시기에도 사망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사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니파 바이러스 조사에 참여했던 바이러스 학자 추어 카오빙 박사는 통상적인 일본 뇌염의 패턴과 너무나 다른 양상의 의구심을 품었다고 전해집니다. JE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데 왜 피해자는 건장한 30대, 50대 농장 주인들 뿐이었을까요? 추아 박사는 모기가 아닌 다른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공유하는 환경, 즉 돼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건당국은 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농장을 직접 찾아가 돼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돼지들은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돼지 독감으로 치부되던 증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아 박사는 이 질병이 인간의 뇌염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돼지 샘플을 얻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양돈 산업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추아 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앙정부는 환자들의 조직 샘플과 함께 돼지의 뇌 조직 샘플을 해외의 첨단 연구소로 보냅니다. 미국의 CDC와 호주의 연구진들이 이 미스터리한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환자들에게서 나온 바이러스는 일본 뇌염 JE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파라믹소바이러스, 페라믹소바루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마을 이름을 따 니파 바이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돼지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인간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모기가 아닌 돼지가 중간 숙주였으며 돼지우리가 바로 치명적인 감염의 진원지였던 겁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람 간의 전염은 적었지만 돼지 사육자들은 돼지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되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110만 마리에 달하는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생계 수단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폭동과 시위가 일어났고 군대가 투입된 뒤에야 살처분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양돈 산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것은 알았지만 돼지는 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돼지 농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최초 감염의 진원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돼지우리가 아닌 그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돼지 농장 지붕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과일 박쥐의 배설물입니다.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바로 과일 박쥐였습니다. 이 박쥐들은 원래 숲속 깊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을의 돼지 농장 지붕까지 내려온 것일까요? 1997년 동남아시아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무분별한 벌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은 먹이를 찾아 인간의 활동 영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돼지 농장 주변에는 박쥐가 좋아하는 과일나무가 많았습니다. 박쥐들이 농장 지붕 위에서 쉬거나 먹이를 먹다가 배설물이나 오줌을 떨어뜨리면 그 아래의 돼지들이 먹이를 통해 이를 섭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기가 아닌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연쇄작용이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사태는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서야 종식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가 자연의 영역을 침범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뒤에는 인간의 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태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질병 중에서도 아직 진정한 진원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